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1강 13장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변연기 치료, 림빅 시스템 세라피, 그리고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을 하는 과정에 전문 치료사 선택하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림빅 시스템, 이 변연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성적인 뇌와 감정적인 뇌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국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어라우절, 너무 이렇게 과격한 흥분을 했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그 반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감각해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를 유지하는 그런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림빅 시스템 치료라는 것은 이 톨러런스, 윈도우 톨러런스의 폭을 넓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의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이제 변연기 치료고, 결국은 이 변연기 치료는 다른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고장난 알람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모셔널 브레인, 이 감정뇌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삶에서 먹고 잠자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우리 집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하는 일상의 일들이 결국 회복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연기 치료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말씀드린 알람 시스템, 이 경보 시스템은 담배 연기 냄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이것이 뭐 담배 연기고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연기 치료는 결국은 전두엽의 내측에 있는 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편도체가 이 감정을 흔드는 여기와 이 내측에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측에 있는 전두엽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이냐. 결국 이것이 이제 인사이트,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되어야 결국은 이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연기 치료라고 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여기를 손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본능적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결국 이 부위가 훈련이 자꾸 되면 결국 영향을 주고 우리가 변연기 치료로 가능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변연기 치료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전문 치료사에 대해서 뭐 이런 정서적 뇌를 돌보는 6가지의 방법 전에 먼저 전문 치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3가지, 결국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트라우마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내가 휴식하고 흥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 치료사의 역할이고, 또 이런 전문 치료사가 나를 환자로서 그냥 PTSD 환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서로가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에서 이 협동적으로 치료를 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과도한 흥분을 잠재워라 하는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과도한 흥분을 잠재워라 하는 주제부터 6가지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아마 오늘은 1번과 2번 정도로 하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3번부터 해서 6번까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뇌를 돌보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과도한 흥분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잠재워라. 근데 이걸 잠재우는 방법은 이제 약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관심은 이런 과도한 흥분을 잠재울 수 있는 약이 결국은 뭐 신경 안정제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과도한 흥분이 있을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해결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미주신경은 이제 뇌신경이니까 뇌신경으로부터 해서 우리 몸의 목부터 해서 목소리, 뭐 숨 쉬는 것, 심장 뛰는 것 해서 이 장까지, 장에도 내려가면은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뭐 비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뭐 담낭도 있고 모든 곳에 이 우리 미주신경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신경은 머리로부터 가는 신호도 전달해 주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조절을 잘하면 이 흥분을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숨 쉬고 하는 것들. 이 결국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운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숨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제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콜크 박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는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은 있지만 콜크 박사는 실제로 해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건 요가라는 걸 가지고 이 PTSD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가가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 굉장히 치료에 중요하다. 물론 이제 뭐 뉴로 피드백이든 이런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그때 아마 이제 콜크 박사가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 뉴로 피드백도 결국은 흥분을 잠재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가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 썼던 2014년도 논문입니다. 요가가 이제 PTSD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보조적인 치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랜더마이즈 스타일이니까 사실은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논문을 보니까 64명 이제 전체 중에서 32명은 요가를 했고 다른 32명은 다른 치료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아무래도 이제 요가를 할 정도면 트라우마가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요가라는 행위를 따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치료를 하니까 좀 좋아지긴 했는데 치료를 그만두니까 또 이 지수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가 환자들은 이것이 중간에 점검해 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게 요가가 몸에 장착되고 나서는 스스로 이제 정서적인 뇌를 돌볼 수 있는 그 역량이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이제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그냥 깊은 숨을 쉬고 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그 효과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숨을 계속 쉴 때마다 이 장점이 계속 이 표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또 잠시 멈췄다 내보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내 감정이 막 이렇게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를 되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냥 잠시 쉬었다가 숨을 깊이 천천히 쉬게 하는 거. 뭐 요가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은 실제로 의사나 뭐 심리학자들, 뭐 전문 치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흥분하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은 애가 막 그러면 애를 혼낼 게 아니고 오늘 애를 격리시키고 자, 지금부터 나하고 숨을 좀 천천히 쉬어볼까 하면서 애를 이제 잘 하거나 혹은 군대에서 이제 하사관들은 이제 이 일들을 사실 많은 병사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들 이제 그 애들을 이제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들 또 이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콜크 박사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그 학교가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입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감정을 조절해서 하는 것들은 단순히 전문가가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보통 이제 약물, 신경 안정제를 쓰거나 혹은 이제 버벌 세라피라고 이제 대화하면서 안정을 주도록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인디아에서는 요가를 하거나 타이치, 뭐 중국에서는 타이치나 기공 같은 거 하거나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리드미컬하게 북을 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흥분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뭐 거기에 맞는 뭐 태권도, 뭐 아키토, 뭐 이런 것들이 또 지지수 이런 거.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는 카포에이라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가지고 하고 명상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파퓰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게 없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콜크 박사의 요가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64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요가를 했는 그룹과 안 했는 그룹을 하고 통계학으로 처리를 하고 해서 과학적인 논문으로 나왔다면 이런 많은 것들은 뭐 이거 하니까 뭐 좋았어, 괜찮아, 해봐 이런 정도거든요. 소위 말해 카더라, 뭐 태권도가 트로마 환자한테 좋아, 자신감도 심어주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태권도를 했는 그룹하고 안 했는 그룹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괜찮다 하는 카더락 하는 걸 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책에서 콜크 박사 이야기를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거는 콜크 박사는 적어도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은 나를 이제 인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인지하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내가 알면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내 안에서 편도체하고 연결이 돼서 감정을 조절하는 곳과로 바로 영향을 주니까 이 회복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이제 명상이 필요한 거죠. 명상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끝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 이게 이제 명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음 챙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의 세계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에게 불안감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디가 내 어깨가 아픈지 심장이 아픈지 위가 쥐어짜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이거는 트라우마로 인한 거네. 지금 나하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 하면서 우리 몸에 변화들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런 변화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점차로 우리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약을 쓰지 않고도 우리 마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겪는 거는 이 두려움은 그 일 자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한 어떤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을 또 이제 트라우마 있는 그 기억들이 날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거는 뭐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죠. 그 기억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 고통스러운 장이 쥐어짜고 심장이 막 벌떡벌떡하고 이런 느낌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정말 겁도 먹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감정들을 아,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막 폭식을 하게 되거나 막 술도 막 벌컥 마시거나 혹은 막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기도 어렵거나 어떤 사회 모임에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이 결국은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 힘드니까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음식을 그냥 막 빨리 먹고 빨리 자고 막 그걸 회피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결국 내가 몸을 명상을 하면서 쭉 느끼면서 내가 조절하게 되면 이제 그로부터 서서히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마음챙김이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몸과 이 내가 느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제 뭐 명상은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이제 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명상하기 좋은 음악들은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명상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방을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불을 약간 좀 어둡게 해놓고 때로는 누워도 되고 때로는 가부좌를 하고 그냥 앉아서 손을 모으고 가만히 발끝에서부터 이제 내가 느껴보는 거거든요. 엄지발가락을 느끼고 두 번째 발가락을 느끼고 어떤 통증이 있는지 어떤 감각이 있는지 혹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사이를 보고 이제 먼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또 왼쪽 발부터 해서 발바닥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발목을 올라가서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올라가고 내 배꼽으로 올라가서 명치를 통해서 또 심장까지 올라가서 머리까지 쭉 하면서 생각을 또 따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내 지금 마음이 어떻지? 나는 지금 불안한가? 그 불안할 때 내 감각은 어때? 어디에 통증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에 때로는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도 살짝 지나가면 그것도 아 이런 트라우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증상을 주고 있네? 가슴이 지금 아프게 만드네? 혹은 어깨를 아프게 만드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옆에 치료자는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숨을 천천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울더라도 울면서도 어떤 부위가 통증이 있으세요? 하면서 자꾸 객관화 시켜주는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옆에서 치유자가 이제 치료자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캄다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울 것이냐 도주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이제 하면서 내가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내가 트라우마의 상태로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는 결국 언젠가는 내가 한번 거길 가서 전체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도록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내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또 트라우마를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 몸이 마음챙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마음챙김이 훈련이 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가서 내 몸에 막 느끼는 고통이 있더라도 아 이건 이런 것들인 걸 쭉 스토리로 연결된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그거로 인한 통증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몸에서 그냥 느낄 뿐이야 하는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 서서히 회복되면서 나중에 그걸 이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음챙김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도 견딜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고통은
이게 지금 트로마가 나한테 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고, 그것이 내 몸을 막 때로는 쪼이기도 하고, 막 심장을 아프기도 하고, 장도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걸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객관화 시켜서 내 몸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 챙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트로마의 어떤 생각들과 우리 몸의 반응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해?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나를 막 이렇게 무시했어? 뭐 이런 거 할 때 내 느낌을 이렇게 이제 객관화시켜서 자꾸 느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연극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담을 그런 걸 치료를 하다가 내가 치유자지만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아빠로서 내가 누구누구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럴 때 치유자지만 그 연극 역할이니까 내 지금의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다. 내 여자친구다. 하면서 여자친구가 때로는 막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내 몸의 반응들을 이제 자꾸 경험해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마음 챙김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 치료 따로, 연극 치료 따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내 마음이 내 생각과 이 트라우마에서 느끼는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의 어떤 것하고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일상의 일들이, 일상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카바진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1979년도에 이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정말 MBSR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했다. 1979년도에 이걸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이 마인드풀니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뭐냐면, 하나의 렌즈가, 우리가 어떤 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여러 개의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각각 있으면 효과가 없는데, 이 렌즈를 하나로 모아서 이걸 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거, 포커싱 하는 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은 에너지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 문제를 풀고 우리를 힐링시키는 이 렌즈로서 역할이, 조그만하게 흩어지는 렌즈를 커다란 정말 모든 빛을 모아서 정말 한 곳을 딱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 렌즈로, 조그만하게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기능을 못했지만 이걸 모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기는 이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그 결과를 아니까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그냥 일부의 어떤 우리가 명상요법이다, 어떤 종교에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삶에 도입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거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명상하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보면서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하면 내 몸을 이렇게 이제 그냥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면서 내 몸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도 집중하고, 생각을 꼬리를 물고 움직일 때도 따라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이 훈련들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 챙김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우울증, 만성 통증, 이런데 트라우마와 관련된 모든 증상에 도움이 되고,免疫 기능도 좋아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콜티졸,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레벨이 높은 사람들,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디텍터,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서 결국은 우리 몸을 과도하게 막 이 트리거로서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텍터가 막 잘못 작동하면 화재 경보기가 막 울고 막 온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고 막 이 소방서에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하면 아미그달라를 잘 리페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결국은 마음 챙김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 트리거를 줄일 수 있다.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음 챙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42강. 이제 마음 챙김,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6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2가지까지 했고, 다음에 4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